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제가 토양 쪽으로 옮겨가면 요즘 비료 사용하고 땅을 다 버려놓았다고 합니다. 멀쩡하던 땅이 점점 산성으로 변하고 하우스 같은 곳은 염류집적으로 우리처럼 성인병을 앓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료란 화학비료를 말하는 거겠죠. 화학비료 나와서 그 옛날 굶던 시절 면하니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겁니다. 옛날에 없던 성인병도 화학비료를 써서 지은 농산물을 먹기 때문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이 화학비료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야기 나누어 보면 꽤 많습니다. 저도 화학비료 때문에 산성 땅이 되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또 그것 때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비료 공부할 때까지요. 어떤 분이 오해와 이해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모르고 있을 때 아는 것은 오해이고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아는 것은 이해라고 하더군요. 저희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모든 분야를 다 아는 사람 없고 누구나 모든 분야 다 모르는 사람 없으니 누구나 오해도 하고 이해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성 땅 주범도 오해하는 이도 이해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994년 전국 65개소를 표집으로 토양의 pH를 조사 분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었겠지만 평균 산도가 pH 4.30이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pH 4.3이면 거기서 자랄 농작물은 없겠죠.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산도이면 소나무나 진달래 같은 나무는 아주 자라기 좋죠. 그보다는 다소 뒤에 나온 자료이지만 밭의 토양 상태를 재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2001년도의 표집조사에서는 pH 5.9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물마다 선호하는 pH 정도는 다르지만 보통 6.0에서 7 사이의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산의 토양보다는 밭의 산도가 훨 높습니다. 산이나 밭이나 일제조사가 아니고 표집이니 실제와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통계에서 표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전국 모든 곳의 산도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산림 토양의 밭보다 심한 산성 땅이면 분명할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비료를 산에다 뿌린 것도 아니고. 요즘엔 산을 개간하여 밭으로 만드는 일은 드물지만 땅심을 높인다고 산의 마사토를 밭에다 깔고 농사를 지어보면 이외로 작물이 크질 않습니다. 기대했던 새의 미네랄 효과는 없고 시독한 산성 땅이어서 농사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화학 비료라고는 맛도 못 본 이 산의 흙이 왜 산성 땅일까요? 어떤 지역에서만 있는 국지적인 현상일까요? 누구나 이 자료를 본다면 화학 비료가 토양을 산성으로 만들었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화학 비료가 나오기 전의 밭의 pH와 지금의 pH를 조사한 통계가 있다면 그건 좋겠는데 그건 없겠죠. 우리의 생활 현실에서 범인을 찾아보면 단독범도 있지만 주범도 있고 공범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도 주범도 있고 공범도 있겠죠. 산성 땅의 주범은 바로 모태흙입니다. 원래 산성 땅이었던 거죠. 아래 지도는 화강암 분포도와 석회암 분포도를 나타낸 지질도입니다. 강원도 영월을 비롯한 몇 곳을 제외하고는 화강암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화강암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로 인해 모태, 즉 원래의 땅이 산성인 것입니다. 그럼 화강암은 산성인가입니다. 풍화되지 않은 화강암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답니다. 오랜 세월 이것이 풍화되고 점토와 섞이다 보니 산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단독범이 아니라면 주범이 있으면 공범이 있습니다. 그 공범 중에는 정말 화학비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료 모두가 공범은 절대 아닙니다. 비료 중에 유황 또는 황안이라고 하는 황산아모니아, 황산가리, 과인산석회 모두는 아니지만 비료 이름에서 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대체로 산성비료로 가면 맞습니다. 이런 비료들을 많이 뿌리면 그 밭은 점점 산성화되겠죠. 그 반대로 오히려 산성 땅을 개량해주는 비료도 있습니다. 이 비료를 뿌리면 pH가 높아지는 거죠.
인산 비료 중 용성인비, 유황칼슘, 규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중성을 띠는 것은 더 많습니다. 질소 비료로 요소 같은 것은 본래는 중성이지만 땅 속에서 녹아 아모니아 그리고 질산으로 변하니 그때는 산성화의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섞여 있는 집단을 모두 나쁜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화학 비료 중 몇 가지가 산성 비료이거나 후에 산성으로 변한다고 해서 화학 비료가 산성화의 주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어떤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하더라고 주범이 된다면 그게 바로 마녀 사냥이죠. 예전에는 산성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가스로 아황산가스 등이 공기중으로 배출되니 이것이 비에 섞여 산성비가 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토양이 산성화되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완전히는 아니라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성비 하는 말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석회를 투입합니다. 한 번 넣으면 될 건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석회를 넣는 까닭은 넣는 석회 속의 알칼리 성분이 비의 용탈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한이나 황산가리 같은 산성 비료를 많이 쓰면 그 기간이 짧아지고 유황칼슘이나 용성인비 같은 염기성 비료를 많이 쓰면 그 기간이 길어지겠죠. 어쨌든 퇴비를 많이 넣는다, 미량 요소도 넣는다, 배수가 중요하다. 그러나 뭐니 해도 작물 재배에서는 토양 산도 맞추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땅 속에 좋은 성분이 넘치더라도 또 좋은 성분을 배 터지게 넣어줘도 적정 산도가 아니면 흡수 자체가 안 됩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내 자신의 역할은 얼마 안 됩니다. 태양이 아버지이고 땅이 어머니입니다. 그저 나는 그 보조자일 뿐이라는 것을 농사 공부를 하고 그걸 적용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좋은 어머니는 재산만 많이 갖고 있다고 좋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많든 적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좋은 어머니든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 속에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만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좋은 토양이 아닙니다. 그걸 베풀 수 있는 적정 산도를 가진 토양이 좋은 토양입니다.